네, 합리적인 명품 가치 소비 에트니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취재 기자계 명품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댓글에 막 올라오는데요. 어떤 거죠? 대표님 의상 브랜드가 뭔지. 이거요? 예, 그냥 봐도 명품이라고. 아이고 이런. 홍대 패션이에요, 홍대 패션. 네? 홍대. 아니 이건 저 빠블로인데요? 예, 주말에 손흥민이 예. 옷 입고 나왔다니까 어디 거냐고. 누가 아유. 봐도 버버린데. 마블로 나 처음 들어보는데.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머리 입고 다녀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네. 브랜드를. 아, 전 근데 뭐 아유. 날씨만 춥지 뭐 KMW는 7% 오르고 네. 매드팩토는 6% 오르고 아이고. KMW 키움증권 7.9% 오르고. 아이고 우리 권 팀장밖에 없네요. 저 챙겨주는. 저의 사람이. 관심 종목은 저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대표님의 관심 종목과 일치합니다. 아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똑바로 올곧게 자랐을까? 난 그게 참 궁금합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기분이 같이 방송하시죠. 정순으로 바꾸시는 건 혹시 어때요? 요 인트로 갈 때는 두 사람만 저 아 왜요? 같이 해요. 보여줘요. 형님도. 아까지 하지 말고. 예, 미국 중간선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미국 중간선거 굳이 조지아까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주말 사이에 애리조나하고 그 네바다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50석을 먼저 그러니까 네바다를 차지했어요. 이겨버렸대.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50대 50이 조지아에서 공화당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네. 50대 50이 되면은 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되면은 51표로 민주당이 이기게 됩니다. 뭐 굳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CNN에서 나온 표인데요. 이게 애리조나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이겼고 네바다에서도 민주당이 이겼고 그러니까요. 조지아가 남긴 했지만 이미 민주당이 50. 근데 저기서 조지아에서 이겨주기를 이제 바이든은 부탁을 했어요. 51표로 해줘라. 왜냐하면 맨치니가 있기 때문에. 웨스트 버지니아에 맨치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것만 이기면 맨치니도 지금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야. 그렇죠. 여기서 되면은 이제 조맨치니언의 어떤 힘이 많이 약화될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되게 쿨한 척하고 있습니다. 뭐 놀랍지 않은 결과다. 뭐 나를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상원의원들은 내년 1월 3일에 취임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좀 오히려 공화당 쪽의 분란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전면에 나왔는데 선거 결과가 기대에 많이 못 미치게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야후 뉴스하고 여론조사기관 유거부가 중간선거 이후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오히려 42%로 네. 뭐 1위를 차지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한 35% 정도 됐어요. 이게 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디센티스 주지사가 4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5%. 네. 근데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이 숫자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전 한 달 전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5%, 디센티스 주지사가 35%였는데 네.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게 둘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15일쯤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측근들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뭐 지금 뭐 선거 결과도 안 좋은데 지금 발표하는 게 되겠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강행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미국 선거 이후에 트럼프 힘이 많이 좀 빠지는 것 같긴 하고요. 확실히. 공화당 일가에서 트럼프 책임론 같은 것들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전면에 나서 지원 유세한 게 오히려 네, 마이너스가 됐다, 이거죠. 중도 성향의 공화당 지지자들을 좀 돌아서게 했다. 뭐 이런 예. 평가들이 나오더군요. 네. 뭐 민주당이 이기든 공화당이 이기든 제가 특별한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왕이면은 좀 그 어떤 정책의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좀 이어가기를 좀 기대한 게 좀 있었거든요. 네. 뭐 제가 기대한 대로 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뭐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적절하게 강한 어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이 좀 줄기를 조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가겠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짧게 좀 전해드렸었는데 FTX라고
네, 네. 코인 거래소. 네, 3대 거래소 3위권 거래소거든요. 1위가 바이낸스, 2위가 코인베이스, 3위가 FTX인데 네. 순식간에 파산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더라고 이쪽에.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진 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델러웨어주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했고요. 근데 여기는 보통 보도자료 안 내고 트위터를 통해서 그 자기들의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파산 보호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 FTX의 부채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해요. 66조가 부채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동네 숫자를 잘 이렇게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레버리지를 막 일으키다 보니까 네. 이게 진짜 달러 베이스의 66조인지 아니면 마켓캡을 66조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좀 복잡하게 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한 10,000명 정도가 좀 추산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걸로 우리나라? 추산이 되고. 예. 그래서 이 사건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좀 짧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여기에 창업자가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처음에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 투자 회사를 만들고 여기를 기반으로 FTX라는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거래소가 있고 FTX라는 거래소가 FTT라는 코인을 만들었어요. 네. 거래소가? 예. 원래 거래소들이 코인을 외국에서 많이 만듭니다. 근데 그 코인을 알라메다 리서치가 막 대량으로 사준 거예요. 그러면 FTT 코인을 FTX가 만들고 이거를 알라메다 리서치가 막 사서 가격을 끌어올린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자전거래 한 거네, 그죠? 그런 걸로 비춰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FTX가 FTT를 발행하고 그걸 알라메다 리서치가 대량으로 구매하고 그래서 가격이 유지가 되면은 FTX는 FTT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벤처들을 막 인수를 하는 거죠. 아니면 담보로 맡겨서 다른 돈으로 조달을 하거나. 네. 근데 이 사실이 코인베이스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을 보니까 이게 다 FTT 코인이네? 그러면 니네가 이거 다 사서 가격을 끌어올린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이낸스는 이제 1위 거래소인데 중국계입니다. 여기가 FTX에 초기 투자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걸 엑시트를 했는데 엑시트를 하면서 투자금의 일부를 FTT로 받았습니다. 네. 근데 보도가 나온 거 보니까 FTT를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사서 가격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이낸스가 FTT를 전량 매도를 던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FTX에 큰일 생겼나 봐. 그리고 저거 부실이 맞나 봐. 네. 뭔가 폰지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게 막 뱅크런이 아니고 뭐라 그래? 코인런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런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FTX에서 바이낸스에다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나를 사줘. 왜? 지금 런이 발생을 하니까 이 런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네.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인수를 한다. 그러면 여기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줘. 그랬더니 바이낸스가 오케이. 그 구속 없이 사줄게. 구속력 없이 사주는 걸로 약속하자. 라고 해서 약속을 하고서 들여다봤더니 나 못 사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한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안 산다 그러니까 다시 폭락하고 그 다음에 파산 보호 신청. 파산 보호 신청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저는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기술도 좀 복잡하고 뭐 신시대의 문물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굳이 이게 신시대 문물 아니다 따지기는 이렇게 별로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이 코인을 일종의 화폐라고 생각했을 때 거래되는 그 내역들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금융은 이게 규제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자산 부채를 조정하기가.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돌렸을 때 도대체 이게 얼마가 어떻게 된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더니 알라메다가 파생상품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어서 FTX가 자기 거래소에 있는 고객 자산으로 알라메다를 지원했다. 고객 자산으로? 그러니까 거래소에다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고객들이 돈을 넣잖아요. 예. 근데 알라메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고객 돈을 빼서 여길 지원했다. 아니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은 뭐 증권회사들이 요즘에 ABCP에 물리고 뭐 이렇게 물렸잖아. 고객 예탁금 빼가지고 그거 막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그냥 횡령 아니에요, 횡령? 맞아요. 그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행방이 좀 묘연해진 자금 규모만 한 2조 6천억 규모가 된다 그러고, 근데 여기에 비전 펀드가 한 1억 달러 정도를, 또 손정이야. 손주기 또 들어가세요 거기?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에 투자인 삼성넥스트도 펀딩에 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FTX에? 예.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네. 이 문제를 뭐 리만급이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66조라는 그 큰 돈이 진짜 돈인지 가상자산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돈이 들어간 데랑 연결이 되고 거기에 금융회사가 투자를 크게 했다 물린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금융위험으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상자산 관련한 규제가 거의 없었지만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 관련한 투자를 하는 거를 금감원에서 엄청나게 음으로 양으로 좀 견제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물 돈이랑 연결되는 단이 이제 금융회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폭락하더라도 실물 자산 단은 막으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뭐 66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200조가 됐든 자기들끼리 이거를 막 부풀렸다가 사라지는 거는 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실물이랑 만약에 연결이 돼가지고 투자회사들이나 아니면 금융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이쪽에서의 신용위험으로 전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지켜볼 이게 아직 필요가 좀 뭐 있는 것 얼마나 같습니다. 되는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 레버리지가 쭉 빠지고 났을 때 실제로 들어간 현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고,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15위권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이 32만 개의 이더리움을 다른 거래소로 그냥 보내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보낸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프로님 비유에 따르면은 고객 예탁금을 갑자기 다른 데로 보낸 거예요. 다른 은행으로 그냥 마치 보낸 것처럼. 네. 왜?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트위터로 잘못 보냈다. 나 이런 뭘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의심하고 있냐면 아, 고객이 이제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 돌려줄 돈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잘 못하고 거래소들끼리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이구나. 그럴 수도 야. 있겠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폭포수 같은 차트가 이게 FTX 토큰, FTT의 차트고요. 아까 크립토닷컴의 그 코인인 크로노스 차트 이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도미노처럼 더 생겨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게 이제 코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되게 어려운데 그 코인들끼리 서로 담보 맡겨놓고 이거 레버리지를 일으켜놓은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파생 상품을 만든 게 되게 많습니다. 금융에서 파생 상품은 금융당국이 못하게 하는 게 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BCP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뻥뻥 터지면 수습하기가 어려운데 이쪽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파생 상품 레버리지를 일으켜놔가지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엉거주춤하게 감독 당국은 우리 거 아니라고 그러고 있는 거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받거든요. 예. 검사를 받아서 뭐 예를 들면 사법적인 판단을까지는 안 가더라도 징계라는 걸 준다고. 예. 징계라는 걸 주면은 그 사람 그 직업을 잃게 되고 재취업 금지가 돼요. 예. 지난번에 뭐 지주회장 뭐 손태승 회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업인으로서 직장을 잃고 재취업이 안 된다는 건 사실 그 사법 처리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왜 회사를 위해서 이것까지 해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예. 시켜도. 근데 저기는 저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몇 명 되질 않잖아요. 그 의사 결정자들이 그냥 예. 문제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죠. 네, 광군제 관련 뉴스군요. 예, 광군제 원래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되면은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광군제 실적 발표 관련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광군제? 예.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 뭐 올해 뭐 기록 세웠다. 서버 다운되냐 안 되냐. 네, 근데 쭉 팔았습니다. 맞아요. 뭐 1위 어디, 네. 2위 어디 쫙 나와가지고 요럴 때 보통 이제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는 네. 글로벌 순위 쫙 나오고 막 하는데 뭐 이번에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더라? 더 많은 따뜻한 마음과 선의를 담는 광군제가 되자라는 어허. 것만 이렇게 탁 띄우고 선이 따뜻한. 따뜻한 광군제. 예. 그래서 그것도 웃긴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끝났고 중국에 있는 언론에서는 이제 택배 처리량을 기반으로 해서 좀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지난해 한 7억만 개 정도가 접수가 됐지만 올해는 한 5억 5천만 개 정도 어유 많이 줄었네. 정도다. 그래서 이게 뭔지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줄긴 줄은 것 같다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소비가 지금 중국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서 발표를 안 했다는 관점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빅테크들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하기가 지금 공산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미디어 행사를 안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 두 가지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광군제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굉장히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군제 기간 동안 한 2,000개 이상의 브랜드가 한 18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절반 이상이 로컬이었어요. 네. 그리고 징동닷컴 같은 경우도 전체 상위 20개 브랜드 중에 80%가 로컬.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이 로컬로 변했다. 뭐 중국 제품들의 품질이 올라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내수 경기를 그러니까 내수의 힘으로 경기를 돌리는 홍색 공급망 확충에 대한 포지션이 소비자에도 반영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옐런 장관이 그 G20 정상회담하는 인도네시아 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 관련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리고서 뭐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해서 좀 걱정하는 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중국 경제를 마비시키려 그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발전을 멈추려는 시도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국가 안보를 우려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옐런 장관이 네.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죠. G20에서 만나고 이게 한국 시간 오후 6시 30분쯤 만납니다. 아, 이게 저는 좀 잘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중국 미국이. 네, 미국이나 중국 편을 떠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그 선이 좀 보이긴 보여요. 뭐 이중 무기, 그러니까 이중 제품, 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나 첨단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서로 그걸 안 건들고 있는 선이 희미하게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만 명확하게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선 긋고 되는 건 좀 교육하는데 눈치 안 보이게 좀 그렇게 좀 그어줘야 그 글로벌 경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불확실성 제거하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 선거 사실상 이겼고 시진핑 주석도 이제 3년임 했으니까 좀 이제는 경제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만나네. 둘 다. 아, 그지? 그렇죠. 나도 뭐 대관식 다 끝났고 당신도 이겼다며. 네. 아니 원래 저 최고 경자들끼리 뭐 협회 같은 데서 만나면 네. 어떻게 뭐 요번에 연임했다며 아, 그럴 그런 때 얘기 분위기가 많이- 좋아. 아, 그래요? 추천 끝났어? 이런 식으로. 자, 하여튼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내용이 좀 오가기를 기대하면서 뉴스3 플러스는 마감을 하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